안녕하십니까. 이종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부터 왔죠. 어제 흩불리는 것 같더니 금방 그칠 것 같더니 꽤 많은 양의 눈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과 뭐 이런 것들을 주지만 뭐 농사를 짓거나 또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눈이 온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항상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도 그런 맥락에서 같다고 보여집니다. 뭐 많이 비유를 들으셨겠지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못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더지 잡기와 보물찾기입니다. 뭐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시죠? 이 짐작이 가는 빤한 주제인 것 같은 거를 또 이분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좀 깊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거 옛날에 잘하셨어요. 저는 예측력이 좀 떨어진 이거 하면 진짜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뭐 동네에 많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두더지 잡기 그죠? 게임. 전부 그거 두드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두더지 잡기와 보물찾기, 두더지 잡기 같다, 정부 정책 이런 논조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거기서 이제 보물찾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뭐 규제 지역으로 수용성이라고 하죠. 수원, 용인, 성남을 지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 여당에서는 지금 총선이 코앞이 한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가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용성을 지정한다는 얘기 나오니 또 조어가 또 생겼더라고요. 오동택,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붙어있는 지역이죠. 풍선 효과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산, 동탄, 평택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평택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풀렸다 이런 거를 등락을 했던 지역인데 정말 또 그렇게 붐이 일어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현상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성, 오동택 뭐 이런 지역들은 경기 남부 지역이죠. 이제 이런 지역들로 작년 한 말경부터 예. 이제 뭐 투자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승세가 가팔라져서 고정 지나고 한 뭐 2주차, 3주차 이렇게 되니까 주간 단위 상승률이 2%를 넘기고 있거든요. 어우, 그건 그 굉장하네요. 뭐 연간으로 따지면 100%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고 처음에 정부의 대응은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소외됐기 때문에 그렇죠. 키 맞추기 하는 거다. 이런 논조였다가 이제 그 실수요자들 뭐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이런 지역을 다시 조정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언론의 그 뉴스에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런데 또 그 후에는 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당장 표에 예.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당에서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것 때문에 상담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지적으로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예, 또 정부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왔는데 사실 그 조정 지역으로 묶는 거는 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묶는 건데 사실 앞으로 이 조정 지역으로 될 곳들은 거의 수도권 전역에 해당이 될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어차피 묶일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묶는다고 해서 뭐 투자를 안 하고 뭐 안 묶는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뭐 두더지 잡기 또 보물찾기 뭐 이런 주제를 잡았지만은 이 똑같은 현상이 2005년 6년도 예.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당시에도 거의 뭐 전국이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시피 그때도 정부에서 깔아줬잖아요, 판을요. 예 했었는데
사실 그 뭐 소위 수용성이라는 곳이 가격이 뛴 게 뭐 투기꾼들의 준동에 의해서 가격이 뛰었다.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어디를 누르건 간에 또 다른 지역들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뿐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주체가 정부라는 거를 거의 구할의 역할을 정부가 했다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집을 팔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구조, 이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가 초기에는 이제 매물을 못 나오게 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또 중기에는 짓지 못하게 해서 전세가를 올리고요. 아마 이게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월세화를 촉진시키면서 그렇죠. 그거는 이미 지표로 나오고 있던데요. 예, 외곽에 뭐 아주 소외된 지역까지도 이번에는 가격을 올리게 되는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뭐 두더지 잡기를 해서 뭐 스타 강사가 어쩌니 뭐 투기꾼들이 준동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런 사람들을 뭐 적폐로 몰고 해서 해결될 문제이면 좋겠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저는 대표님은 아시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성경을 필사하듯이 저는 이렇게 제가 워드가 빠르지 않아서 워드 연습도 하면서 매 제가 신문 보는 거를 주요 컬럼들이나 내용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저 필사하듯이 제가 치거든요. 근데 어저께 친 이제 본 칼럼이 이제 모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인데 투기와 전염병을 비유하는데 너무도 논리가 허점이 많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업저버 역할을 하는 식자들이나 주체 제도권에 있다는 그런 분들 인식 자체가 그런 글을 쓰면서 제가 봤을 때는 혹세무민하듯이 뭐 이런 정보를 계속 생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구조적인 문제 이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투기꾼에 의한 거다라는 기조를 아직도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뭐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정책을 주도하는 분들, 또 언론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집에 대해서, 집의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를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뭐 가격이 얼마, 시세가 얼마 올랐다고 하면은 마치 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나는 못 벌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시세가 오른다 한들 아직 팔지 않았는데 무슨 돈을 번 게 있습니까? 그렇죠. 시세가 오르는 구조가 왜 그렇게 돼 있는가를 보고서 뭐 시세가 올랐다 하지만 안 팔고 기다리면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세가 올랐을 때 팔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비율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2, 3%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97, 8%는 그냥 기분만 좋다가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세니까 결국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다가 그렇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팔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또 뭐 얼마 올랐으니까 좋겠다, 뭐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으로 삼고 이게 참 웃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성복동 기사 하나 봤어요. 성복동에 사신 분이 분양가 그때 7억대가 넘었잖아요. 최초 분양가가. 근데 월간 단위로 한 8천만 원 올랐대요. 한 6억 정도 지금 5억 초반이었다가 6억 정도 올랐는데 이분들의 걱정이 더 심한 거예요. 예전에 버블세븐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언론을 도배해갖고 집값이 또 급락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도 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 지금 아직 분양가에도 대부분 못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오른 거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은 10몇 년 전 가격으로 회복되는데도 이제 오르기만 하면 뭐 그 지역이 왜 오르냐 뭐 이러고 그렇죠. 또 서울은 사실 그 예전 가격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거긴 또 괜찮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집값이 오르는 문제, 시세가 오르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돈하고 연결시켜서 얼마를 벌었다. 저 사람들이 벌었고 저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 갔다. 이런 식의 반감을 조성하는 게 문제죠. 과잉 반응이죠. 경제학에서 나오는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즉각. 그렇죠. 이게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구조의 문제 이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거를 뭐 욕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두더지 잡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거는 뭐 그 아무리 입을 틀어 막는다 하더라도 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럼 보물찾기도 하시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유튜브에서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미 경기 남부 쪽은 뭐 아주 다수의 지역들이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또 이게 오르다 보니까 뭐 투자 금액도 많이 늘어나 있고 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다른 지역은 어디가 있느냐 예. 벌써부터 찾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향후 괜찮아질 지역은 네. 살만한 지역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살만한 지역인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값을 평가받지 못한 곳들 대부분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동안 입주 물량이 많아서 주변에 공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가 떨어졌던 지역들. 예. 그런데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부진하면서 예, 전세가가 앞으로 많이 뛸 수 있는 지역, 또 뭐 교통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 또 뭐 이런 곳들, 또 일자리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 학군이 좋은 지역. 딱 찍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이런 게 그런 데다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거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고. 네네. 그 현재 살만한 지역인데 주변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동안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야 되고요. 또 앞으로 뭐 일자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찾아야 되고, 뭐 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가보니까 살기 좋더라. 네. 이런 곳을 찾는 게 맞고. 근데 이런 게 수치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좀 수치화되어 있는 거를 과거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까지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지역들이 다시 지금 참여정부하고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06년이나 2007년 정도의 가격 상승세가 강했던 지역들, 이런 지역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 말씀 199% 동의하고 1%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시기적인 지금과 같은 질풍노도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 흔히 정부에서 얘기하는 버블 세븐이라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올랐다고 판단돼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가격이 오른 것도 지금 집값 상승하고 비슷한 이유예요. 당시에도 이제 뭐 그 국민의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지금 집이 많이 지어졌고 그 2004년도 입주량이 늘었다가 2005년부터 입주량이 줄면서 전세가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좀 매매가가 좀 뛰니까 또 양도세가 세서 못 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역, 더 많이 오르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점점 물건이 더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뛰게 되고 그러니까 또 전세가 더 싼 지역을 찾아서 ом겨가면서 2007년, 8년 정도 되면은 서울에서 아주 먼 지역까지 가격이 다 뛰게 되거든요. 패턴이 똑같네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 지었기 때문에 아주 먼 외곽의 상승세가 별로 없었어요. 공급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아주 먼 데들 뭐 북쪽으로는 뭐 네, 파주 문산이라든가 뭐 이런데 또 뭐 양주라든가 뭐 이천 뭐 안성 평택 이런 데들이 별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지역까지 위험화되는 거예요. 원체 공급 워낙 공급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라든가 상승폭이 컸던 패턴이 또 있어요. 네. 그때는 어떤 게 많이 올랐냐면 큰 평수일수록 많이 올랐었어요. 예, 예. 그것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큰 평수가 당시 못 지어지면서 올랐다가 큰 평수가 한꺼번에 많이 지어지면서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지금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10몇 년 못 흘렀는데 짓겠죠. 또 큰 평수가 근 10년간 못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물찾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두더지처럼 이 망치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쁜 놈이다 이런 의식은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이익이 되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또 아무리 팔라고 집주인한테 강요해도 팔아서 손해가 나면은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팔 수 있는 통로를 다 없애버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제발 좀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내놔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팁을 많이 드렸습니다. 두더지잡기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했고요. 지금 정부 정책과 시장 전문가인 곽창석 대표님의 결이 완전히 틀리죠. 지금 시장 정부에서는 투기를 좋아하는 세력들 때문에 수용성이다, 오동택이다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계속 이렇게 퍼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곽 대표님과 저희 프로그램에서 진단하는 문제점은 추세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은 현재 결과물이 이런 거고 이런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보물찾기 보물은 이제 예전에 제가 강의 때 저도 강의 때 얘기를 가끔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옛날 어머님들이 선호했던 지역들이 부동산 투자에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가깝고 버스 타기 가깝고 주위 조용하고 뭐 이런 지역을 선호하셨죠. 아까 곽 대표님이 했던 살만한 지역이죠. 그게 요즘의 말로 바뀌면 바로 편의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좋은 그런 지역들을 저희 어머님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선호하셨던 거죠. 그런 지역들이 투자 유망 지역이 되네요. 자, 일단 수치나 어떤 패턴을 과거로부터 유추해 보시면 보물찾기에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를 해주셨고요. 2006년, 7년 당시에 가격 상승이 강했던 지역 또는 그때 당시에 선호했던 패턴, 예를 들면 평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 찾아보시면 바로 현재 내 투자나 실거주 지역이 조금 구체적으로 잡힐 것 같고, 그래도 뭐 잘 모르시겠다면 우리 곽창석 대표님 상담으로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그렇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내일이면 또 풀린다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곽 대표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